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그리고 코스닥은 2차 전지가 지수를 이끈 하루였습니다. 젠슨왕의 삼성전자 HBM 발언에 삼성전자는 급등하며 77,000원대를 회복했고요.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고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오전장 소외됐던 SK하이닉스도 오후 들어서 빨간불로 전환하며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주도 오늘 더 탄력적으로 반등하면서 바닥 탈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삼성전자와 2차 전지가 기분 좋은 행보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투데이 한경 원픽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투데이 한경 원픽은 땡큐 전기차, 땡큐 젠슨왕, 다시 살아난 2차 전지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와 삼성전자의 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반기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5월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테슬라를 제외하고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2차 전지주가 1대1 급등했습니다. 또 젠슨왕의 한마디에 삼성전자와 소부장주도 날아올랐는데요.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삼성의 HBM이 테스트에 실패한 적 없고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삼성전자와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소부장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김용덕 주식창 파트너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전기차부터 볼까요? 5월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테슬라를 제외하고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현대차와 기아는 친환경차 판매가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GM 역시 전기차 판매가 역대 최고치, 그리고 포드 역시 친환경차 판매량이 65%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는데요. 전기차 수요 회복 조짐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1분기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고용 지표가 전체적으로 이제 침체를 좀 해주는 수치들이 많이 나옴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미국 연준이 바라는 관련 침체 현상 부분들이 지속됨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경기 관련된 주요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에도 경기 확장보다는 경기 수축 국면에 대한 발표가 근접 흐름 부분들에서 나오면서 이 또한 FOMC 회의에 대한 기대 심리 부분들을 좀 갖춰가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물가지수라든지 관련된 PCE 지표 같은 경우 파월 의장이 기대하고 있는 2%대 수준 미만대에 대한 진입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빠른 시점 내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바로 단행될 가능성은 조금 적은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하가 선행된다라는 부분들을 고려한다라는 전자의 분석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네. 2차 전지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국내 기업의 어떤 미국 내 관련 친환경 전기차 판매 부분들이 이제 30% 이상 증가해주는 흐름 부분들을 나타내 주었고 또 그리고 전체 수출량 부분에 있어서의 친환경 비중도 최초로 20% 이상으로 증가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등 또 GM하고 포드사의 어떤 수출 수준도 최대치라는 점을 고려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관련 부분에 필요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관심 그리고 수요 회복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원픽 시간에도 2차 전지를 살펴봤거든요. 그때 강석훈 PB가 출연자하셨는데 전구체를 주목해보자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뭐 에코 프로머티 그리고 에코앤드림 등 전구체 관련주들의 탄력이 아주 강했는데요. 향후 전구체 관련주들이 차별화를 이어갈 만한 특별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 전구체와 관련된 그 수입 구조는 중국을 위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 90% 이상의 전구체가 중국에서 수입해서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탈중국화가 상당히 필요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어떤 중국 수출 제한 조치 부분들이 진행되고 또 중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미국 기업 부분들이라든지 다른 기업들과의 협업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보조금 지원에 대한 기대치들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구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1월 글로벌 협력사와 함께 연계된 흐름에서 5년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앞으로의 전구체 수입 다변화 부분들을 꾀하고 있는 상태고요. 1차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1분기 생산 요소 측면에서는 40% 정도의 전구체 생산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보여주고 있고 2분기에는 신규 생산 부분들의 수치를 80% 이상으로 끌어올려 주면서 실질적인 손익 분기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기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연계회사인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기대 심리로서 앞으로의 주가가 상승 쪽으로 나올 수 있는 방향성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전구체와 관련된 모멘텀은 탈중국화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국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전구체에 대한 국산화를 위해서 대기업 간의 협업 부분들도 진행하고 있는 특징점을 갖고 있고 중소소부장 업체 관련 연계 전구체 업체들은 해외 글로벌 계약사, 중국을 제외한 회사들과의 협력 부분들을 통해서 탈중국화와 제품 부분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차별화의 모멘텀은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 가능하겠습니다. 네, IRA 법안에 따른 탈중국화로 인한 수혜 기대감, 전구체 부분에서 충분하고 또 손익분기점 달성 기대감이 있는 에코앤드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주주분들이 깜짝 반등 후에 제발 주저앉지 말고 요번에 좀 가자 이렇게 응원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이 2차 전지 시세를 형성해 가려면 어떤 모멘텀들이 추가로 나와줘야 할지 또 2차 전지 내 분야에서 어떤 순서로 관심을 갖고 따라가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전기차라는 차량류가 앞으로의 미래 전략적인 이제 차량류가 되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중요성은 그만큼 이제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연기관과 관련된 사업 영역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좀 고가 차량 부분으로 매니아층을 위해서 관련 업종 부분들은 살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대부분의 영역은 이제 전기차 영역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탈중국화에 대한 흐름 부분들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차 전지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이제 작업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얘를 지금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고려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뭐 전구체 전액이라든지 전구체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양극체 페페토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라는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페페토리 분야는 이제 재사용 부분들이 가능하냐 여부 시장이기 때문에 좀 중요 강도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나머지 시장과 관련된 부분 영역을 고려해 본다면 어느 한 부분들이 빠진다고 하면 2차 전지가 사실 만들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다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영역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포인트가 되는 게 전구체의 탈중국화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꼭 집어 본다면 전구체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서서 꽤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금리 인하 그리고 탈중국화의 가속화 이 부분이 좀 선행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구체 부분 좀 계속해서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제 저희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시간에 젠슨왕의 발언을 속보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삼성의 HBM 테스트가 실패한 적이 없고 인증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발언을 저희가 전해드렸고 오늘 삼성전자와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소부장주들도 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직 퀄테스트 통과 소식 또는 납품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건 아닌데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이제는 정말 8만 전자를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좀 접근해봐도 좋은 시점일까요? 결론을 먼저 얘기 드리자면 이제 8만 전자가 아니라 오히려 10만 전자 가능성도 있다라는 네.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삼성전자의 신규 HBM 모델을 관련돼서 엔비디아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 다만 이제 단점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발열이라든지 전력 소모 부분들이 좀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엔지니어링 작업은 좀 더 필요하다라고 관련 엔비디아 CEO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 불량률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주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데 현재 마이크론사 같은 경우에도 같이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불량률이 없는 거 보니까 불량률이 좀 나았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삼성전자에게는 긍정적인 내용이지만 지금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흐름 부분들로 들어가는 영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전력 소비 부분들을 감소하는 부분들 그리고 발열 부분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부분들을 이제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삼성전자가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추가적 테스트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했고 이런 부분들을 엔비디아 쪽에 계속적으로 좀 보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다.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납품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이라는 미래를 봤을 때 금리 인하가 선행된다라는 기준을 놓고 본다면 전 세계 증시가 올라가겠죠. 그럼 삼성전자 혼자서 7만 원대 수준에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네. 8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10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고요.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소부장 밸류체인 내에서 어떤 분야나 종목들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관심을 두면 좋을까요? 소부장이라고 하니까 이제 대형주를 빼고 중소형주를 좀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삼성전자의 단점으로 이야기했었던 부분과 그리고 전구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관련된 발열 문제라든지 또는 이와 관련된 연계된 단점 부분들, 전력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소를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우선 불량률 부분들을 좀 줄이는 요소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납품을 했는데 제품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게 수주 부분에서 멀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직접적으로 앞으로 수주의 모멘텀이 이제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국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영역에서도 이런 수율 문제를 높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는 이제 저스템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습도제와 관련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고 또 세계 시장 점유율 70% 업체이기 때문에 AI 반도체나 또 2차 전지 관련된 연계 영역에 있어서의 불량률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기업은 이제 GST라는 기업인데요. 바로 전구체에 대한 국산화 부분을 지금 이제 성공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해당 기업이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는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액침 냉각 사업 영역을 갖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발열 부분들을 상당히 낮춰줄 수 있는 2차 상용까지도 현재 개발이 완료된 유일한 업체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발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포인트에는 GST에 대해서 수요 여부를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율 관련해서 저스템 그리고 발열 문제에 관해서 GST 이 두 종목 좋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와 반도체 내에서 김영덕 파트너의 최선호주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좀 설명을 해주셨던 에코앤드림 그리고 저스템인데요. 앞서서 좀 언급을 해주신 만큼 압축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에코앤드림은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전구체에 대한 국산화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생산 과정 부분에서 2차 전지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입경 전구체라고 해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저장할 수 있고 그만큼 또 사용 빈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는 핵심 선호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반도체 영역 부분을 놓고 본다면 앞서서 이야기해드린 저스템인데 불량률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HBM 고성능 반도체의 불량률은 50%가 넘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지금 60% 이상의 수율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줄이려면은 애초에 불량률을 줄일 수 있는 속도 제어 모델을 가지고 있는 저스템이 최선호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2차 전지와 삼성전자를 주제로 김용덕 파트너의 원픽 에코의 드림과 저스템까지 만나봤습니다. 종목별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만들기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포트의 참견입니다. 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들의 사연 그리고 사연과 포트 점검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폴리오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그리고 보유 종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신청자분들께는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경영 관련된 서적과 환경 매거진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메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포트의 참견 주인공 만나볼까요? 오늘은 30대 여성분 예선님의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투자 자산 3천만 원이고요. 주식 80% 그리고 현금 20% 비중입니다. 현재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 나노신소재, 하나솔루션, 클래시스, TLP, 휴마시스, 하이스틸 등 총 19종목을 보유 중입니다. 네, 오늘 예선님의 포트를 함께 분석하고 정비해 주실 두 분입니다.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 그리고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선님이 현재 총 18종목을 보유 중이신데요. 그중에서 종목 수도 굉장히 많지만 60%가 2차 전지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선님의 포트를 두 전문가는 어떻게 평가하실지 두 전문가의 점수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황재수 지점장께서는 50점, 그리고 김성훈 이사님께서는 60점으로 그래도 절반의 점수는 획득을 하셨는데요. 지점장님은 50점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종목 수가 많은 점이 마이너스가 됐겠죠? 예, 맞습니다. 저 사연 사실 읽어봤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종목 수가 많다라는 고민도 좀 하셨던 것 같고요. 50점을 주게 된 거는 사실 거기 이익 실현했던 부분도 사실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어제 포트에서 당연히 빠지니까 이익 실현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저도 마찬가지고 일반 개인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계좌가 플러스가 내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본전할까 봐. 그러니까 이익을 실현하는 욕구는 되게 강하고요. 마이너스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마이너스가 돼서 팔았는데 본전 오거나 플러스 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이제 더 심리적으로 더 안타깝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를 좀 계속 두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실수하는 부분, 사실상 전문가 영역도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마이너스 난 거를 정리한다? 사실상 이제 되게 좀 심리적으로 많이 아프거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아마 마이너스 부분이 계속 오래 있었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종목수가 좀 많았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마이너스가 계좌가 많다라는 부분은 좀 더 거꾸로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50점으로 했고요. 종목을 보니까 약간 그래도 시장에서는 많이 얘기가 나왔었던 종목이었었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언제 샀는지 모르겠지만 이익 추정치가 늘어났었던 종목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저게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
확률도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리를 하면은 좀 좋아지겠다라고 해서 50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투자 금액 대비 좀 많은 종목 수가 아쉽고 그리고 익절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님은 좀 10점 더 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가장 안타깝게 보셨을까요? 네. 종목 수가 많은 것은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섹터를 갖다가 우리가 산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화장품 섹터를 산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그 종목들 갖다가 골고루 나눠 산다면은 종목 수는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 수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만 이 상담을 요청하신 분의 경우에는 이것을 샀는데 물렸어. 그래서 다른 종목을 샀는데 또 물렸어. 이것이 반복이다 보니까 물린 종목을 갖다가 손절을 하지 못하고 계속 가져가게 되고 그런데 새로운 종목이 또 나오니까 그것을 사고 싶어서 또 샀는데 또 물리게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종목 수가 늘어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손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일단 없으신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2차전지 섹터가 가장 많다는 것은 역시나 이 시장에서 이제 2차전지 섹터들이 한창 이제 핫했었던 그런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을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시장을 보게 되면은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때는 역시나 못 참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어쩔 수 없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그럴 때는 내가 이거 지금 사는 것은 좋은데 하지만 이거 내가 언제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될지도 사는과 동시에 그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좀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황재수 지점장은 이제 노출도가 높은 종목 중심의 포트 구성을 지적해 주셨고 또 김성훈 이사는 급한 매수 타이밍 여기에 대해서 좀 아쉽다고 해주셨습니다. 자, 역시 손절가, 목표가 이거 정하는 게 참 모든 분들이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면서 사연을 신청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주식 3년 차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에 이제 역시 지인분들과 친구분들이 하면서 오늘의 주인공 예선님도 시작을 하셨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을 투자하기 전에 재무제표를 꼭 봅니다. 이렇게 어떤 그 기업 정보를 꼼꼼히 보면서 공부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좋은 기업 발견 시 소액으로라도 담다 보니까 종목 수가 많아졌어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황재수 지점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선님이 이제 투자 스타일을 우리가 이렇게 짧게 좀 정리를 해봤을 때 어떤 기준으로 손절가, 목표가 설정을 하고 전략을 세워 나간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체계적인 포트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와,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저도 늘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손절이라든지 목표가를 과연 어떻게 설정할까라고 하는데 사실 뭐 애널리스트라든지 뭐 많은 이제 기관 투자가라든지 소위 말하는 제도권에 있는 분들의 목표가를 당연히 이제 그 피어 밸류 그러니까 경쟁사 약간 같은 업종에 있는 부분에 펄을 비교하고 그걸 평균 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장주다 하면 당연히 펄가 높겠죠. 그리고 약간 예전에 지금이야 뭐 밸류업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약간 전통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퍼가 낮고 이게 늘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이 업종을 샀다, 이 종목을 샀다라고 했을 때 그 경쟁사랑 비교하게 돼서 목표가를 설정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개인들이 가능한 영역인가라고 할 정도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뭐 기관 투자가들이나 뭐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와 소통을 하고 그리고 뭐 기관은 애널리스트와 소통하면서 월별 아니면 분기별 그리고 업종별 이익 추정치를 계산하고 그거를 또 같이 받고 수출입 데이터 받고 이러면서 이제 그 매출 추정을 해서 목표가를 잡고 있거든요. 이게 개인들이 따라가기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다라고 사실 생각이 돼서 그냥 철저하게 절대적인 목표가, 절대적인 그 손절가를 마련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A 종목을 샀다라고 했을 때 뭐 이익은 15%. 그리고 손절은 예를 들어서 5% 이렇게 이제 자기만의 맞는 기준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만약에 15%의 이익 실현하고 만약에 7%의 손실을 실현해서 10개 중에 5개만 맞아도 계속 누적적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기관 투자가랑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익 실현하는 거는 10개밖에 예를 들어 100종목 중에 10개가 대부분이다. 나머지는 반은 손절하고 반은 별로 큰 수익 없이 그냥 매도를 한다. 결과적으로 10개 종목을 정말 이익 실현을 끝까지 해서 이익이 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저희 개인 영역에서는 그걸 이제 좀 정해서 뭐 이익 실현은 몇 프로
목표가도 좋죠. 사실 그렇게 추정할 수만 있다면은 목표가를 정하면 너무 좋은데 그냥 이렇게 절대적인 수익률로 손절과 이익 실현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절대적인 기준을 정하고 좀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 이런 조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좀 더 효과적으로 포트를 운영해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예선님이 의뢰해 주신 포트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씩 좀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는 역시 포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주입니다. 첫 계획대로 2025년까지 들고 갈까요? 라고 질문 주셨고 또 고려시멘트, 휴마시스, 하나솔루션, 다원시스 이 네 종목은 그냥 손절할까요? 라고 답답한 마음을 내비치셨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 보니 화장품주가 너무 좋아 보이는데 지금 사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고 미국 주식 편입과 금리 인하 수혜주에 대한 내용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물음표부터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인데요. 원래는 2년 전에 25년까지 좀 묻어놓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최근 매매 종목들이 수익률도 좋고 또 2차 전지주들이 계속 거슬려서 오히려 손절을 할까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셨는데요.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2차 전지주 계획대로 2025년까지 전진할까요? 아니면 손절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뭐 당장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의 실적 전망 역시도 좀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025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갖다가 뭐 홀딩을 하거나 아니면 더 산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일단 2차전지의 경우에는 단기 바닥을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셀 메이커들의 컨코를 종합을 해보게 되면은 업황의 바닥은 2분기에서 3분기 정도로 추정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또 2차전지 섹터의 어떤 주가의 방향을 결정짓는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리튬 가격인데요. 리튬 가격이 최근에 바닥에서 상당히 좀 안정화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리튬 생산 업체들이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생산을 좀 줄이는 어떤 그런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리튬 가격도 상당히 좀 하향 안정화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여기에 더해서 IEA에서 올해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4월 달에 나온 보고서가 있는데 제가 어제 그것을 봤거든요. 보니까 전체 시장은 여전히 전기차 시장에서 상당히 좀 불투명하다,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이제 IEA에서는 전기차 시장 상당히 좀 좋다. 너희들 생각과는 달리 올해 전기차 시장은 우호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서 왜 그러지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번 주에 나온 현대차와 그 GM의 전기차 판매량 숫자를 보니까 그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 숫자가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온 것이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전기차 판매 3대 걸림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전 시설 부족, 비싼 전기차 값, 그리고 짧은 주행 거리가 있는데 자, 여기서 올해는 일단 비싼 전기차 값이 상당히 빠르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기아도 그렇고요. 그리고 GM 같은 경우도 이제는 저가형 전기차를 하나 둘씩 출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해소가 된다라면은 전기차 업황의 경우에는 저도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선님이 현재 손실을 기록 중인 고려시멘트, 휴마시스, 하나솔루션, 다원시스 이 네 종목 비중이 크진 않은데 그냥 손절을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지점장님께 이번에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종목 중 가져가도 되는 종목 그리고 보내줘야 되는 종목 좀 점검을 해주시죠.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그 종목에 대한 그 인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사실 차마 이제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제 답을 정하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면은 그냥 다 정리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죠. 태양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바닥 찍어서 지금 뭐 전력 소요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종목이 지금 이제 매도하라는 게 이제 지금 더 빠질 것 때문에라기보다는 좀 더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전력난에 있어서 또 어느 것들이 좀 상승 탄력이 더 좋을까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뭐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쪽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수주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수주를 받고 있는 쪽, 지금 조정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 뭐 변압기라든지 전선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채굴 단가라든지 아니면 또
뭐 원조 이게 소위 말하는 와트당 뭐 사용 비용이라든지 이런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산했을 때 저는 뭐 원전이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을 또 가지고 있는 쪽으로 이게 빠져서라기보다는 좀 더 탄력적인 있는 쪽으로 바꾸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궁금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선님의 궁금증은 화장품입니다. 요즘 뭐 분위기를 봐도 그렇고요. 또 수출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또 명동에 나가면은 또 우리 화장품을 찾는 외국인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화장품 너무너무 이렇게 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지금 들어가도 될지 좀 걱정을 하고 계시고, 만약에 긍정적인 스탠스라면은 그 안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좀 유망하게 보는지 우리 김성훈 이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많이 오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 수출 데이터만 보더라도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모든 수출 품목들을 다 통틀어서 가장 좋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1분기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2분기 실적을 이제 뭐 8월 달에 발표할 텐데 2분기 실적도 열어보게 되면 엄청난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최근에 좀 많이 오른 주가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인데요. 최근에 이제 지수 조정과 함께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다른 어떤 섹터보다는 실적에 있어서는 화장품 섹터가 상당히 좀 탑픽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가 중요한데요. 대장주는 당연히 실리콘투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막상 또 실리콘투를 이제 사겠다고 하면은 손이 안 나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이 좀 올라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하나 대안주로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는 것은 VT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VT 같은 경우는 이제 리드샷이라는 제품이 이제는 메가히트를 치면서 일본 시장을 빠르게 점령해 나가고 있고, 이제는 남아있는 시장은 미국과 중국인데요. 아직 이 두 개의 시장 시작도 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는 측면에서는 화장품 주식 내에서는 VT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내에서도 이제 VT 관련돼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해주셨는데, 요즘 뭐 이 VT 관련돼서는 뭐 니들 맛을 알아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많이 유행처럼 나돌더라고요. 자, 그리고요, 예선님이 이제 5월 시장에서는 이제 국내 주식을 모두 팔고 미국 주식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편입을 한다면 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해야 될까? 실제로 해외 주식에 요즘 관심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황재수 지점장, 미국 주식 비중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와, 우선은 이제 그렇죠. 국장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 쪽으로 가는 거고,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소위 미국이 이제 거의 뭐 우리가 아는 글로벌 기업들이 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전 세계 시장을 가지고 영업하고 판매하는 회사랑,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 인구 구조를 가지고 이러한 산업에서 이제 저성장으로 가는 이 부분에서 또 이제 판매하는 거랑 사실은 굉장히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뭐 아까 이사님께서도 화장품 얘기했듯이 결과적으로 화장품이 어느 박스권을 결제적으로 많이 오르고 박스권을 돌파하기까지는 또 해외 진출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로벌에 더 앞서 있는 미국 시장은 그래도 좀 꼭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이제 비중은 사실 처음에 시작은 당연히 조금씩 늘려가는 부분이 있고, 어떤 종목을 선택하나에 대해서는 사실 엄청난 고민이 되죠. 그리고 글로벌 미국 회사들도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 S&P 500이라든지 다우지수라든지 약간 이렇게 큰 회사 빼고는 뭐 러셀 2000이라든지 이런 개별 종목은 변동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상한가제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부분은 10에서 30%로 하고, 그리고 ETF도 많이 있습니다. ETF가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일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주 엄청 좋은 부분도 있고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소비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ETF도 괜찮고, 뭐 미국에 있는 반도체나든지 빅테크에 관련된 ETF도 그렇고 괜찮고, 이런 쪽으로 먼저 10%에서 20% 차근차근 담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시작은 10에서 30%가 적당해 보이고 어렵다면 ETF로 시작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인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하반기에 금리 인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작 금리 인하 수혜주에 대한 정보는 없어서 많이 답답하다고 하시네요. 이사님께서는 첫 금리 인하 시기를 언제쯤으로 좀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금리 인하를 대비해서 어떤 섹터나 종목군들을 담아가면 좋을까요? 네.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9월이 첫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7월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왜냐면요,
이번 주죠. 22에서 첫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연준의 어떤 스탠스를 보시게 되면 이제 금리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금리보다는 경기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되었었던 소비 지표를 보시게 되면 소비 지표가 둔화가 되자마자 바로 대부분의 IB들과 연방은행들이 이 GDP 전망치를 급격하게 낮추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이제는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어떤 명분을 하나둘씩 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선거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약간 좀 정치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7월에서 8월 정도라면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은 좀 더 빠른 조기 금리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냐? 결국은 금리 인상의 대표적인 피해 섹터 두 가지가 있죠. 바로 바이오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신재생입니다. 자, 이 두 개 섹터가 또 특징이 뭐냐면은 바이오는 최근 들어서 빠르게 고개를 들고 있고 신재생도 마찬가지라고 본다라면은 이들 섹터 내에서 좋은 종목들을 찾아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 수혜 섹터 중에서는 바이오와 신재생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선님이 직접 의뢰하신 궁금증까지 해소를 해드렸는데요. 이어서 두 분의 적극적인 참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재수 지점장의 참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매는 기계적으로, 플러스 종목은 홀딩이라는 최종 참견을 남겨주셨네요. 예, 뭐 전반적으로 이제 2차 전지가 가장 고민입니다. 2차 전지 아마 지금 그냥 아까 이제 읽었지만 이제 3년 되셨다라는 부분. 사실 처음에 조금부터 시작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저기 종목 공부하고 오르고 너무 재밌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 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조금씩 이제 자산을 키우신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본격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2차 전지주 샀는데 너무 기분 좋아서 이제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빠져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뭐 아닐 수 있는데 자연히 예측해 봤는데요. 과연 이제 2차 전지 종목이 많았던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이제 수익률도 좀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2분기의 실적이 제일 안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3분기부터 좀 나아진다라고 하면은 실적이라는 거는 작년에 100억 적자가 났다. 뭐 올해 마이너스 50억 나면은 결과적으로 손실폭이 주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주가 빠지는 것도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익 추정치가 아직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꺾이는 것도 쉽게 꺾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 작년에 예를 들어서 뭐 100억 벌던 게 뭐 내년에 200억 벌고 그럼 당연히 뭐 300억에 400억 벌 줄 알았는데 250억 번다. 이러면 주가가 꺾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 속도가 낮아지는 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차 전지는 3분기부터는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일시적으로 반등했다. 이제 2차 전지 살아나나 보다 이게 따라가거나 이제 막 집중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이제 올해 내내 장기적으로 갖고 계셨으니까 올해 내내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던 저도 바이오는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라고 보고 있고 올해 굉장히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는데 요 아스코라든지 뭐 USA도 있겠지만은 아스코 뭐 이런 부분에 생각보다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약간 주도 섹터라고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고 대장주가 치고 올라가면서 좀 바이오의 심리를 HLB로 인해서 좀 무너졌던 심리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이러한 부분으로도 좀 포트를 좀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이어서 김성훈 이사 포트의 참견도 볼 텐데 두 분 다 손절매에 대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장기 투자도 좋지만 손절매는 필수. 자, 보유와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네요.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은 앞서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말씀하신 분 자체가 좀 좋은 종목이 있으면은 좀 쫓아가는 매매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렇게 추격 매수를 하실 때는 손절매가 필수라는 것을 아마 본인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보유 종목들 중에서 2차 전지 섹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홀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홀딩하시고요. 그 외에 뭐 다원시스,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뭐 액티브 ETF, 고려시멘트, 스튜디오 드래곤, 하이스티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반등 시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싶고 그런 종목들을 갖다가 어떻게 좀 대체를 하느냐. 신재생에서는 태웅 그리고 바이오에서는 두 개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알테오젠과 삼천당지약 그리고 IT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자동차에서는 현대차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포트의 참견 잘 들어봤습니다. 예선님처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보유 종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정규장에서 강했던 동해 매장 관련주들의 연속적인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시멘트 관련주인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간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5%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5,6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문배철강과 DSR 철강, 한국철강, 고려철강 등 철강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는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동전주이긴 하지만요. 현재 2만 주 넘는 거래량 강하게 실리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살펴봤으니 코스닥 상승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사명 ENC가 상한가에 진입해 있습니다. 현재 3,190원 선을 넘었는데요. 선박통신 장치 제작 업체로 정규장에서 13%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거래량 3만 주 실리면서 상한가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 밖에 라이프 시멘틱스가 8%대 오름세, 미스터블루 좀 체크해볼까요? 미스터블루가 5%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2,770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특징주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매장 관련주들의 희비가 조금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철강과 관관, 시멘트, 그리고 건자재까지 많은 테마들이 엮이면서 정규장에서는 우후 죽순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시간 외에서 조금 밀리는 종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가 현재 3%가량 밀리면서 가장 강하게 밀리고 있고요. 하이스틸이 2.6%가량 밀리면서 4,67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DSR 제강 같은 경우에는 상승했다가 하락 전환한 모습이고요. 한일현대시멘트가 이 시각 현재 15,270원 선에서 1.5%가량 밀리는 모습입니다. 또 지금 확인해 보시면은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 3%로 가장 강하게 밀리는 판으로 좀 바뀌었는데요. 정규장에서 14% 약세로 마감했는데 시간외에서도 밀리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에서는 반도체주들이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네오셈이 상승 하락률 상위단에 위치하면서 11,000원 선에 거래되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퀄리타스 반도체가 이 시각 현재 2% 가까운 하락세 23,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DK락은 개장용 피팅과 밸브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현재 1,400원 선까지 밀린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시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톡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확인합니다. 5위에는 Y랩이 자리했습니다. Y랩은 웹툰 제작 업체로 최근 네이버 웹툰이 미국 나스닥 상장에 나선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정규장과 다르게 3%대 오름세 보이면서 시간외에서 관련주들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 보겠습니다. 4위에는 유니온이 자리했습니다. 유니온은 시멘트 관련주로 오늘 정규장에서 동해 석유 그리고 가스 테마를 엮이면서 오후장에 급등한 종목입니다. 내일 하루가 쉬어가는 가운데 금요일장에서 이 유니온이 에너지를 좀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백시멘트라든지 알루미늄 시멘트 등 특수 시멘트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140억 배럴과 관련된 동해 8광구 그리고 6-1광구에 대한 관련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순환매를 돌고 있는 흐름 속에서 오늘 같은 경우 고려시멘트라든지 시멘트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예전의 유전과 다르게 이번 광구의 유전 시추공 같은 경우에는 석유를 발견하기 위해선 최소 1km에서 4km 그리고 가스가 4분의 3 매장되어 있다고 했는데 가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 6km 이상의 시추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추공의 불안정성이 있을 수 있고 관련돼서 강관을 통한 케이싱이라든지 또 그 외벽을 보호하는 시멘팅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소식들이 알려지면서 오늘 시멘트 관련주가 후속으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장중 상승력 같은 경우에는 3%대 정도로 높게 상승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매수세가 덜 개입되었다는 특징이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 급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시간의 매수로 개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약 3% 정도의 시간의 상승률이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만큼 휴일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력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액트지오 기업의
아브레오 대표가 현재 방한을 해 있는데 7일 기준으로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7일까지도 관련 동해 원유 탐사 관련주들의 강세는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유니온에도 관심 매수세가 개입될 것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유니온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이어서 3위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3위는 바이오타인입니다. 진단기기와 진단시약 키트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오늘 정규장에서 바이오주가 좀 움직이면서 17%대 급등세를 보인 기업입니다. 현재 시간외에서 6% 넘는 상승 보이면서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2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2위에는 아미노로직스가 자리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비천연 아미노산 제조와 원료 의약품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현재 7%대 상승에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망의 1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에는 미스터블루가 자리했습니다. 네이버 웹툰주 관련주로 해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회사 게임 이슈까지 부각되면서 정규장의 하락을 딛고 시간에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스터블루, 게임의 모멘텀이 주가를 좀 더 견인해 줄 걸로 보시고 계신가요? 예, 3일 전에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웹툰 관련주로서 네이버 웹툰의 미증시 상장 이슈로 급등 출발로 음봉을 나타내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눌림 흐름이 나오고 있던 시점에서 자회사의 에오스 블랙이 사전 예약자 200만을 돌파했다는 소식과 함께 긍정적인 기대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서버도 8개에서 19개로 늘리면서 그만큼 더 많은 유저층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게임 성향 같은 경우에도 저과금 구조에서도 자율시장 경제인 거래소를 바로 도입해서 유저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는 안정적인 게임 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노력하는 만큼 앞으로 상당한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출시 예정으로 보이는 바 직접적으로 추가적인 강세는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탑5를 통해 여러 얘기들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덕 주식장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들 미리 만나보는 내일장 101입니다. 화면으로 오늘의 주인공 내일장 101 보시죠. 자, 리가캠바이오 우리 황재수 지점장 선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김성훈 이사는 알테오젠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황재수 지점장 내일장 101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가캠바이오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5월 말부터 외국인 기관 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어떤 모멘텀들이 또 있나요? 예, 사실상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과연 다음 소위 말하는 6월 말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있을 것 같은 이제 요번에 그 폐암 치료제 렉나자가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있는 부분도 있고 알테오젠도 당연히 이제 그런 커미션이라든지 이런 부분 계약권도 있고 해서 사실 이렇게 딱 모멘텀이 사실 이렇게 당장 있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가장 앞서 있는 게 이제 헐트 ADC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드랍토 ADC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인재 3상을 들어가고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최고 빠른 상업화가 28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예측입니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트랍토가 뭐 29년 이렇게 30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이 사실상 세계 시장에 알맞게 뭐 빅파마들의 흐름이 어떤 게 있냐? 당연히 이제 지금 있는 부분에 이 부분에서 훨씬 더 좋은 반응을 보여야 되니까 ADC라든지 SC 제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ADC는 꼭 끼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중에 가장 좋은 것도 예를 들어 화이자는 뭐 시젠이라든지 이렇게 다 매칭이 있거든요. 지금 리가캠도 빅파마향 작년에 이제 2조 2천억으로 이제 라이센싱 아웃했던 얀성과의 계획, 암젠과의 계약 뭐 이러한 부분 그리고 올해 또 연말에 있을 걸로 예상되어 있는 뭐 빅파마와의 계약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 낀다는 표현 좀 그렇긴 한데 같이 가야 되는 파트너로 같이 가야 되는 게 리가캠 바이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금 유동성 6천억 이상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당분간은 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가캠 바이오 모멘텀 짚어주셨고요. 오늘 두 분 다 제약 바이오 쪽입니다. 김성훈 이사 알테오젠인데요. 자, 최근 뭐 바이오 대장주라고 봐야 되겠죠. 피하 주사 제형 이게 대세라고 하는데 뭐 이게 좀 기존 정맥 주사보다 좀 편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머크와의 독점 계약을 이제 체결한 상황이고요. 이번에 머크가 아스코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키트루다 정맥 주사에 획득된 적응증들의 경우에는 추가 임상을 안 해도 현재 SC 3상 결과만으로도 모두 SC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한양이가 존슨앤존슨의 병영2여 SC 제형 역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는 모든 대부분의 빅파마들이 이제는 SC 제형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할로자임과 알테오진 이 두 개의 회사만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할로자임 같은 경우는 유럽 특허가 2024년, 미국 같은 2027년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빅파마들이 결국 이제 특허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알테오젠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는 알테오젠의 어떤 가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유튜브에 포트의 참견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